산막 새벽 4시의 나라 1970년대. 1970년대 대한민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새벽마다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도랑을 팠습니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새로 덮었습니다. 공동 빨래터를 만들었습니다. 비포장 흙길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강요였는지 국민의 자발적 참여였는지 그 평가도 여전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그 가치라는 단어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다른 종류의 새벽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인천공단, 울산공단. 새벽 5시. 어두운 하늘 아래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 버스에 올라탑니다.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습니다. 23, 24.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입니다. 고향 부모님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해서, 그냥 살아야 해서 여러 이유로 이 공장에 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어떤 날은 14시간, 점심시간은 30분. 그 손에서 만들어진 신발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손에서 나온 섬유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수출 실적이 올라갔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 어디에도 그 여성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1979년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 폐업에 맞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제철에서 처음으로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였는지 연출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는 압니다. 고작 20년 전에 전쟁으로 다 타버린 나라에서 맨손으로 쇠를 녹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쇳물이 이 나라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다리, 자동차, 배. 포항에서 만든 쇠가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빛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집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안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이제부터 집안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이해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1972년 이른바 유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바뀌었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차단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잘못 불렀다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청바지가 불온하다고 단속받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1979년 10월 26일 한방의 총성으로 급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사막 피와 불꽃. 1980년대 1980년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학생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학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진압 군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도망쳤고 군인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 상인, 주부, 회사원,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기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진압은 거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자세한 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겨진 증언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직접 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증언들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났을 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 동안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광주 시내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헌혈 행렬이 이어졌고 주먹밥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점들은 약탈 없이 지켜졌습니다. 누군가의 지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기 앞에서 서로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의 DNA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5.18은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광주에 가보시면 그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또 다른 군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삼청교육대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범죄자든 아니든 잡아가 강제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이 통합되었습니다. 특정 뉴스는 보도하면 안 됐고 특정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하면 안 됐습니다. 기자들이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에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야구 이야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MBC 청룡 이만수가 어제 홈런을 쳤다더라. 그게 그 시절의 해방구였습니다. 그리고 1981년 1월 1일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흑백 TV 화면에 갑자기 색이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의 파란 재킷, 드라마 속 배우의 빨간 립스틱.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야, 세상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22살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에 사망했습니다. 처음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였습니다. 이 발표를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웠는지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진상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물고문이었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에 전국이 분노했고 그해 6월 9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세대 학생 이한열, 22살, 시위대 맨 앞줄에서 최루탄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이한열을 동료 학생이 부축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6월 10일, 6월 18일, 6월 26일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회사원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업고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를 길 한가운데 세우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학생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해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냥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988년 9월 17일 오후 서울 하늘 위로 성화가 올라갔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전 세계 160개국이 서울에 왔습니다. 소련도 왔고 동유럽도 왔습니다. 냉전 시대의 동서가 함께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전 세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봤습니다. 저 나라가 30년 전에 전쟁으로 다 타버린 나라라고, 지금 이 도시를 만든 게 30년 만이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 올림픽은 경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확인한 무대였습니다. 금메달 12개, 종합 4위.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잠실 성화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흘린 눈물이었습니다.